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홀로 선생님, 서정론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오정훈 선생님을 비롯하여 동료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정년퇴임 고별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운영근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별 강연을 준비하면서 우리 병원 펠로우 선생님 출신 세 분께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한 분은 서양의학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셨고, 한 분은 동양의학적인 것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인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생명, 인간, 건강, 의학에 대한 나의 생각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만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의 생각의 흐름이라고 했지 무슨 거창한 철학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생명, 인간, 건강, 의학은 의사로서 매일매일 활동하면서 늘 피부로 접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지식들을 제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한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즉 생명의 기원은 약 41억 년 전이라고 하죠. 생명이 처음 시작된 것은 바다 및 해저 깊은 곳에 열수 분출공이라고 해요. 하이드로서멀 벤트 근처의 해저에서 생명체가 처음 생겨났다고 그렇게 학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드로서멀 벤트라는 것은 지구 안에 뜨거운 마그마 같은 열기가 해저 밑 뚫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용출되는 그런 곳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에 옛날 고생물인 고세균, 옛날 세균인 아카에아 같은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카에아는 지금 현재 해저 깊은 땅속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면의 뜨거운 온천에도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뜨거운 온천에도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 이제 단세포 생명체가로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제 식물과 동물로 분화하게 됩니다만은, 이 단세포 식물과 단세포 동물을 어떻게 식물과 동물로 구분이 가능할지 좀 의아합니다. 사실 구분이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 단세포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고귀한 생명의 출발일 따름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물이 이제 차차차차 진화를 하죠. 진화를 해서 유전자가 지금 가장 고등생물인 인간이나 원숭이 사이에도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초파리 사이에서조차도 유전자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의 기원을 유전자로 추적해서 올라가면 생명의 기원과 41억 년 전에 생명이 생겨나던 생명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기원으로부터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그 생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의 시초에는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다 뿌리가 같은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 전쟁, 살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다 뿌리가 같은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얼굴이 다 다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전자는 99%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만 0.1%만 다를 뿐입니다. 99.9%가 같으니까 뭐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죠. 0.1% 다른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의 탄생은 생명체가 진화하여 한 100만 년 전쯤에 동아프리카에서 약간 북쪽 그 지방에서 인류가 탄생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100만 년 전부터 최근 10,000년 전까지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 예를 들어서 99만 년이라고 표현한다면 99만 년 동안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채취를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어로를 통하여 음식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99만 년간 채취, 수렵, 어로에 의해서 얻어진 음식에 적합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경 사회는 한 10,000년 전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 유전자가 이제 농경 사회에 접어들면서 약간의 변화가 오겠지만 99만 년간은 채취, 수렵, 어로에서 거기에 적응해 왔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동아프리카 처음 생겨난 곳에서부터 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 유역과 그 다음에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나일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고대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시작된 한 10,000년 전 수메르 문명, 그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은 인류의 조상은 밀을 이제 주식으로 먹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명은 서서히 주위로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인류의 이동을 생각할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진취적인 인류일수록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태양이 뜨기 때문에 진취적인 인간은 태양이 뜨는 곳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문명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그 옛날 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까지 대부분 다 그 지역이 다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문명이 고대 문명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또 계속해서 번성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최초의 유일신 종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트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유일신 사상의 종교가 발생하는데 그 유일신은 그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유일신입니다. 그 아우라 마즈다에서 아우라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고 마즈다라는 것은 지혜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존재, 지혜의 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아우라 마즈다를 지혜의 존재, 지혜의 신, 유일신으로 생각하는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자. 이것입니다. 좋은 생각, good thought, 좋은 말, good word, 좋은 행동, good deed.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은 유대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도 지방의 인도 사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우라 마즈다의 가르침,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에는 의사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치료하는 의사, 지금의 외과 의사죠. 그리고 약초로 치료하는 의사, 지금의 내과 의사입니다. 피지션이죠. 약초로 치료하는 의사를 트리타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리타가 최초의 약초로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니까 내과 의사의 조상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의사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는데 이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최고의 의사라고 세 가지 종류의 의사 중에서 최고의 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뇌와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따로 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브레인 자체는 건강했었겠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신을 치료한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훌륭한 말, 성스러운 말로 교화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스러운 말을 만트라 스펜타라고 하는데 만트라라는 것은 이제 말이란 뜻이고요. 만트라. 스펜타라는 것은 성스러운 말이란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말로 사람을 교화하는 의사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상가나 철학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의사를
분류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의 육체가 조금씩 음식과 환경이 나빠지면서 오염되면서 육체의 건강이 훼손됨에 따라 뇌의 건강도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이 좋았던 옛날에는 그 육체와 뇌가 건강했기 때문에 정신에 대한 교화하면은 정신에 대한 치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같이 음식과 환경이 오염되고 나빠진 상황에서는 신체 또한 뇌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즘에는 정신이 뇌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그에 의해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우라 마즈다가 설명하신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는 성스러운 말로 정신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는 뇌 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정신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드물고, 점점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5명에 1명 정도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주 정상인 사람과 좀 이상한 사람 사이에 좀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인간의 동쪽으로의 동쪽으로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페르시아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과 그 밑에 그 인더스강, 간지스강 해서 거기 아주 울창한 식물들이 있죠. 거기서 인도에서 인도 문명이 발생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인도에서 최고의 정신 사상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도에서의 인도 문명에서 거의 인간의 정신 사상이나 건강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그 인도의 수행자들은 이미 기원전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의 그 건강이나 정신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수행의 그분들의 종류는 숨쉬기, 호흡이죠. 사실 숨을 쉴 때, 그 숨을 들이마실 때 정맥 피가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비너스 리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흡기는 굉장히 중요한 순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 그분들은 걷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요가를 늘 일상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건강법이 이미 완성됐다고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행자들이 하던 그런 거, 그러니까 숨쉬기
이제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지칭하는 것이고, 뭐 걷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뭐 옛날에는 모든 음식은 다 그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다 좋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어서 좋은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겠지만 나쁜 음식은 섭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정신이 뇌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가 피지컬리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먹거리가 우리는 그 100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쭉 먹거리에 적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0년 사이에 음식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의 경우는 한 50년, 5, 60년 전부터 이렇게 나빠진 음식도 많이 섭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의 먹거리에 적응된 유전자가 최근 50년, 100년 사이에 나빠진 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신체의 건강, 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이런 것을 위하여서는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금 성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 정도 됐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관심이 많은 건강 수명 요즘에 잘해야 75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65세, 70세만 돼도 정신 건강이 조금 의심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 수명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었어요. 한 65세 정도는 건강 수명이 100년 전에도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평균 수명이 옛날에 짧았던 것이지 옛날 분들이 지금보다 건강이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 분들이 더 건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건강 수명이 65세였고 지금도 잘해야 75세. 한 10년 정도 늘어났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워낙 음식과 환경이 오염돼서 75세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이라든가 의학에서 질병의 치료를 강조해서 그걸 주로 교육을 해오고 배우고 가르치고 왔는데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 거기에 의학의 중심추가 옮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과대학에서의 교육도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노화도 가르쳐 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는 질병의 치료 예방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켜드리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죠. 칼로 치료하는 의사, 약초로 치료하는 의사,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 지금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피지컬리 신체와 뇌를 피지션이 이제 담당해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건강하도록 그렇게 서포트하고 그렇게 가이드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의 정신이 건강해지면 사회의 정신도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태평해질
해지고 평화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신과의 요즘에 그 프랙티스하는 스타일, 안정제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정신에 작용하는 그냥 약물 투여 등으로서는 정신 건강을 정상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 신체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정신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사, 피지션은 그 신체 그리고 당연히 뇌에 포함된 정신 이 모든 것을 그 커버하는 가장 펀더멘탈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의사가 이러한 펀더멘탈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대 사회에 오면서 직업이 세분화되면서 의사가 그 세분화된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의사가 이 정신 건강, 뇌도 담당하는 이런 피지션이야말로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민 같이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과 같이 의사 역시 가장 펀더멘탈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할 때, 과연 뇌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아마도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할 때 뇌에서 나오는 뉴로트랜스미터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신을 건강하게 그렇게 하려면 음식, 운동 등등 신체의 건강 그리고 또 아까 종교적인 가르침이었던 좋은 생각을 하자.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인간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하는 개개인의 환자가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퇴임을 맞이하여 생명, 인간, 건강, 의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떤지 여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저 또한 굉장한 보람으로 느끼고요. 앞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